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8명, 카나가와 14명, 사이타마 7명, 치바 2명, 오사카 9명, 홋카이도 6명, 오키나와 1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2만 7,586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37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8명으로 지난주 월요일에 6명보다 2명 증가하였습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30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18일 연속입니다. 또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14.4명입니다. 한편 이날 확인된 사망자는 없었으며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38만 2,196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6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緊急避難的な予防措置として、まずは外国人の入国については、11月30日午前0時より全世界を対象に禁止をいたします。そして日本人等についても、南アなど9カ国に加えて、感染が確認された14カ国、そして地域から帰国する場合には、リスクに応じて指定施設における厳格な隔離措置を実施いたします。 현재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즈니스 목적의 당규 체류자나 유학생, 기능 실습생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개월간 입국을 원칙 금지하게 됩니다. 또 일본인의 귀국 입국에도 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6日間どちらかの子供と会えない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どうなっちゃうのかなって不安はあります。6日間ホテルで何する予定ですか？まだわからない。不安ですか30일 오전 0시부터 아프리카 10개국을 대상으로 지정시설에서 10일간의 대기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7개국을 대상으로는 6일, 27개국은 3일간 대기합니다. まだ状況がわからないのに、岸田は慎重すぎるという批判については、私がすべて負う覚悟でやってまいります。万が一の措置でご不便をおかけする国民の皆さんにはご理解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키시다 총리가 이렇게까지 강한 말을 사용하는 데는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 자민당 베테랑 의원은 키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아베스가 정권 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어쨌든 총리는 신중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입국 대책 강화에 대해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驚くべきスピード感を持って前回アルファ株デルタ株の時に比べると判断がなされたというふうに科学者の立場としては見ております。ウイルスの配列を調べてみますと由来を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ベータ株が南アフリカから日本に来た時にヨーロッパを一旦経て入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データもありましたので、アフリカだけに対して入国制限をすることでは不十分な可能性が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일본에 들어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国際的に分布し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日本に入ってくる可能性はもちろんあると思います。アルファ株やデルタ株が広がったそのタイミングを考えるとそのような速さで広がることは特にこのオミクロン株が特殊なわけではなくてそれだけ国際的な人の人流がですね大きい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ものだと考えます。 이번 조치 기간에 대해 키시다 총리는 당분간 1개월간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시국 속 기능 실습생의 부재로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기업에는 타격입니다. 実は今日ね、ちょっと大変ショックなことがありまして、外国からの入国を1ヶ月間ストップ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もしかしたらば1ヶ月ぐらいまた後にずれる心配があります。もうちょっと日本へ来るのが長くなりそうですけど、我慢して
ください。はい、わかりました。ね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치바현 아사히시에 위치한 강제가공 회사는 인력 부족으로 수주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어 생산은 20%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로부터 21명의 실습생이 왔지만 여전히 피크 시의 절반 이하 상태입니다. 내년 1월 중순 12명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불투명해졌습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유학을 예정하는 학생도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留学生が入国できることが発表されまして、少し希望が見えましたが、今はまた入国禁止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まだ最初のところに戻りましたって感じがしました。 정부는 이달 8일 유학생 등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였지만 이번 조치로 다시 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일본으로 입국할 수 있는 재류 자격은 내년 7월까지이지만 그때까지 입국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やっぱり留学は授業だけではなく、ちゃんと日本の生活もちゃんと体験してみたいので、そうですね。オンラインのままはちょっと足りないって感じがしますね。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최신 정보를 공표하였습니다. 델타 변이 등 다른 변이에 비해 감염력이 강한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른 변이 바이러스와 다른 증상을 일으킨다는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전에 감염된 사람이 재감염될 위험은 다른 변이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백신에 대해서는 중증화나 사망을 방지하는 데 유효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남아공에 인접한 나미비아에서 입국한 한 남성에게서 28일 밤 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今、ゲノム解析の最中ですので、オミクロン株かどうか、これはまだ判断は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いつ頃結果が出るかっていうのを見通しですね、ゲノム解析4日から5日かかると聞いております。 현재 서두르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하는 체제 구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현장은 その新たな変異を検出するためのPCR 検査というかその技術を立ち上げるのに、少なくとも1週間、実際に立ち上げたものが実際に動くかどうかを判断するのには1週間から10日あれば、十分対応することは可能かと思います。検査体制としては従来の変異株のスクリーニング検査体制で十分フォローできるというところは、不必要な不安を感じる必要はないというふうなことは申し上げ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이날 G7 각국의 보건장관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オミクロン株について G7 各国が連携して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こと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남아공이 한 발 빠르게 오미크론 변이를 특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의사를 표명하고 향후 연계하여 대책에 임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9일 오후 도쿄 구치소로 들어간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것은 일본 대학의 이사장인 타나카 히데토시 용의자입니다. 소득세 약 5,300만 엔을 탈세한 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도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타나카 용의자는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수입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 맑은 하늘에 우산으로 둘러싸인 타나카 이사장. 리베이트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근 일본 대학 관계자가 잇따라 체포된 것이 부속병원 재건축을 둘러싼 배임 사건입니다. 일본 대학은 업자 선정을 전 이사였던 이노구치 피고에게 의뢰하였으며 선정된 업체와 학교 측은 24억 엔의 계약을 맺고 일부를 선입금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돈의 일부가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해 이노구치 피고에게 다시 흘러갔다고 보여집니다. 일본 대학의 이사장인 타나카 용의자에 대해 특수부는 자택의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1억 엔 이상의 현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타나카 이사장 측은 발견된 현금에 대해 부부가 번 돈이다. 전 이사로부터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탈세 사건으로 타나카 용의자는 소득을 적게 신고하였으며 2018년과 2020년분의 소득세 총 5,300만 엔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배임 사건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7만 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는 대형 대학에서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 학생들은 マジかって思います額がでかすぎんだろうって明日からどんな顔して外歩けばいいんだろうなって
まあちょっと就職にはマイナスですよね。どこ出身って聞かれて、日大ですって答えたら、田中理事長のって。 다음 소식입니다. 18세 이하의 자녀에게 10만엔 상당의 급부에 대해 절반인 5만엔을 쿠폰 형태로 지급함에 따라 사무비용으로 967억엔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10만엔 중 우선 5만엔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무렵 나머지 5만엔분을 육아 관련 상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현금으로만 지급했을 때 사무경비는 약 300억엔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쿠폰으로 나눠서 배부할 경우 추가로 900억엔가량의 사무경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대책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我々が納めた税金でこんな風に使われるかと思ったらあっためきてね、もう怒り狂ってますよ。こんなバカみたいなお金をかけるっていうのは絶対ありえない。クーポンなんかやめて、それやったら現金で配ればいいのに、国会議員ってね、本当黙ってても給料入るからかもわかんないですけど、こんだけかかる経費を考えたら絶対こんな政策を取らないですよ。この900億円もっと困ってる人にお届けすればいいわけでね。 야당 또한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26일 열린 예산위원회 이사 간담회에 참석한 입헌민주당의 고토 의원은 현금 지급이 간단하고 빠르다라고 하였으며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대표도 우측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날 900억엔에 대해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은 스즈키 재무상은 ちょっと承知しておりません。いくらかかるのかなということはまだ聞いておりませんし。適切な実行をしてもらいます。はいはい。ちょっと聞いておりませんけれども、いずれ適切に執行されると思っています。 900억엔이 마치 900엔인 것 마냥 모른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예산 낭비는 예전부터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예산의 낭비를 검사하는 회계검사원은 이달 5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예산의 낭비 등 부당한 지출이라고 지적된 건수는 총 210건, 금액은 총 2,108억엔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작년 전 국민에게 나눠준 아베노마스크의 잔여분을 보관하는 데 사용한 재고관리 비용의 약 6억엔, 코로나 대책으로 제작된 접촉 확인 앱 코코아의 오류에 따른 보수 관련 비용 약 3억 8천만엔,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오지급, 정부의 관광수요 환기책, 고투 트래블의 부정이용 등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세금 낭비에 대한 댓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쿠폰 얘기가 나올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900억엔이 있으면 다른 일에 사용하길 바란다. 쓸데없는 사무비용, 낙하산 인사의 이권에 세금을 낭비하지 마라. 국민을 깔보고 있다. 적게 견적내고 나중에 결국 수억이 더 추가될 것이다. 그보다 쿠폰 위탁은 입찰제인가? 설마 아베노마스크처럼 불투명한 루트로 발주하는 것 아니겠지. 이는 횡령의 범죄라 생각한다.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고발해야 한다. 정치인 비리에 너무 관대하다. 엄벌로 대처해야 한다. 그야말로 생돈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쿠폰을 도입할 가치가 있는가? 재무성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월급과 자민당, 공명당 국회의원의 세비로 전액 출연하던가 이들에 대한 급여나 상여금을 전액 쿠폰으로 지급하라. 두 아이가 있지만 소득 제한에 걸려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수당도 해당되지 않는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모든 행정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공평한 느낌이다. 열심히 일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는 이제 끝났으면 한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